지옥한 가난을 벗어나 부자가 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강조하는 것이 있다. 가능한 한 책을 많이 읽어라.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해라. 정말 이것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 왜 이것이 성공의 가장 큰 묘약이 되었을까?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 제2자의 힘을 믿어야 한다. 그 성공은 인생 전체를 바꾸는 아주 강한 씨앗이 될 것이다. 이제 당신은 성공에 이르는 심리적 요소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게 된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이야기가 부자의 언어. 사실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속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누군가가 걸어둔 최면에 걸려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부자들은 모두 이 방법을 알고 있고 지금도 이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그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역행자로 잘 알려진 자청 또한 이것을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꾸준하게 하면 누구든지 이것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몇 천억대 부자로 알려진 김승우 회장도 이것을 위해 책을 읽을 때마다 좋은 문구를 메모하는 습관이 있다고 했다. 지옥한 가난을 이겨내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꼭 하는 두 가지. 꾸준한 책 읽기, 그리고 꾸준한 글쓰기. 책 읽기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필요하다 치자. 그렇다면 왜 글쓰기가 부자를 만들어주는 것일까? 그 이유도 우리는 알고 있다. 논술 실력이 대학교 입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글쓰기의 중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자기소개서가 면접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많은 면접관들이 스펙은 기본사항이며 그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를 유심히 봐야 한다고 말한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그가 쓴 글로써 대략적인 성향을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20대 때 친구와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이력서를 여러 회사에 뿌릴 때였다. 친구는 높은 토익 점수도 있었고 중국의 유명 대학을 졸업한 인재였다. 하지만 나는 유학은커녕 토익 점수도 없는 그냥 그런 애였다. 친구는 50군데를 넣었지만 단 한 회사도 그 친구에게 면접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넣었던 10군데 회사 모두 면접 일정을 잡아주었다. 친구가 너무 이상하다고 말하며 자신의 이력서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요청했다. 친구의 자기소개서를 완전히 새롭게 써줬고 그로부터 일주일 만에 회사에 취직이 되었다. 글을 쓰는 능력은 꼭 책을 집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글쓰기를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다. 좋아하던 사람을 편지 하나로 내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으며 어쩔 땐 주는 선물보다 작은 쪽지 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을 사기도 한다. 모든 광고는 글로써 우리를 유혹하고 끝내는 그 문구의 최면에 걸려 우리의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간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인식과 동기, 그리고 가치를 확인하고 비교하며 선택을 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언어다. 무언가를 구매할 때 당신은 어떤 것을 보고 결정하는가? 특정한 단어와 구문은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홀린 듯이 반응한다. 조 비테일은 30년간 마케팅 문구를 연구하며 컨설팅하고 있는 사장이자 작가이다. 마케팅에 관해서는 월등한 능력과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그를 인터넷에 붓다라고 부른다고 한다. 그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구매 활동이 최면 글쓰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다. 두뇌 활동에 영향을 주는 단어와 구절들은 이미 마케팅 분야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책을 그저 읽어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어떠한 문구나 단어에 내가 마음이 동하거나 궁금증이 생겼다면 그것이 바로 최면 언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쓰는 언어는 단순히 소통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언어는 하나의 점에 불과한 우리를 인류라는 존재로 서로 연결시킨다. 어떤 단어는 우리를 울고 웃게도 만들 수 있으며 어떤 단어는 깊게 생각을 하게 유도하기도 하고 어떤 문구는 궁금해서 참을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 어떤 단어들은 날개 달린 에너지처럼 우리를 더 높고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한다. 이와 같은 원리 때문에 모든 세일즈와 마케팅은 심리요법이 들어간다. 최면을 유도하는 언어는 인식전환과 동기부여를 통해 만족스러운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다. 여기서 선택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대로 표출한 것이다.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이러한 원리와 역학관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지갑을 열게 된다. 저명한 과학자들이 한 유명 추리소설가의 작품 80권을 연구했다. 연구 결과 이 작가가 독자의 뇌에서 화학적 반응을 유발하는 단어를 규칙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작가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구문들이 사실은 쾌감을 유발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의 수치를 끌어올리는
기폭제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특정 단어나 문구가 우리의 뇌를 자극해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트랜스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 활동을 한다. 자신만의 경험이나 믿음, 사고와 행동이 작용하는 독특한 세계를 만들어낸다. 한마디로 우리들 각자는 자신만의 최면 상태에 빠져 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최면에 빠져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자신의 관심사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려면 그들의 호응을 얻어야 한다.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나 그들의 꿈과 목표가 담겨있는 타이틀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 상대의 심리 단계에서 그 상대를 만나야 된다는 의미다. 사람들을 당신의 명령에 따르도록 조장한다는 뜻이 아니다. 최면 글쓰기의 핵심은 우리가 더 나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더 잘 설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사람들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하나는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기쁨이다. 당근과 채찍, 이 두 가지는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 아주 중요한 동기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두려움과 고통을 조장하는 것이 상대를 움직이게 하는데 더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세상의 불행을 계속 주입시킬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두 번째인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설득하려 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길일 것이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기쁨을 유발하는 단어와 그 문장의 반복은 사람들을 최면에 걸리게 한다. 우리가 매일 하는 자기암시 역시 자기 최면을 위한 것일 것이다. 습관적으로 내뱉는 단어와 문장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우리의 언어는 상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최면에 걸리게 한다. 맛있게 매운 미친 치킨. 문구 하나에도 저절로 침이 고이게 할 수 있다. 단 하나의 문장 쓰기로 상대의 지갑을 열게 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글을 보고 자동적으로 상상을 하며 그 상상을 현실화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업 성공과 사회생활 성공은 어쩌면 글쓰기에서 시작해서 글쓰기로 끝난다. 회사에서도 모든 성과 발표는 글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글쓰기라고 하면 맞춤법은 틀리지 않았는지, 문장의 의미 전달은 잘 되고 있는지부터 파악하려 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글쓰기 자체를 포기하면서 살아왔다. 이렇게 감시를 받고 있으니 마음 편하게 글쓰기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런데 많은 부자들이 하나같이 글쓰기를 강조하고 있다. 그들이 자신들의 사업에 글쓰기를 적용시키면서 과연 맞춤법과 의미 전달에 연연했다면 좋은 문구를 개발할 수 있었을까? 마음을 편히 하고 즐거운 기분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글을 써야 뭔가 다른 것이 나타난다. 저절로 글쓰기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당신이 좋아하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며 편안한 기분을 느꼈던 때를 떠올려보라. 머릿속으로 저절로 떠오른 단어들이 술술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미리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당신은 그저 자신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었을 뿐이다. 당신이 여러 책을 읽었다면 당신의 내면에 그 모든 것이 남아있다. 제이자아인 마스터가 이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우리의 내면에는 제이자아로 불리는 더 현명한 마스터가 있다. 당신이 글을 쓰는 목적을 스스로에게 충분히 설명하면 제이자아가 당신이 진심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인식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요구해야 한다. 특정한 글쓰기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이자아에게 부탁해야 한다.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면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당신이 할 일은 제이자아에게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면 제이자아가 나에게 지시를 내리고 어떤 방해 없이 글을 쓰고 있을 것이다. 인생의 모든 것이 배움을 얻는 과정이다. 설령 초안을 쓰지 않더라도 뭔가를 끼적일 수는 있다. 그리고 그 짧은 끄적임에서 배움을 얻을 수도 있다. 제이자아의 힘을 믿어야 한다. 글쓰기에 대한 이너게임의 접근법을 믿어야 한다. 당신의 내면에서 여러 단어들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내버려 두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단어들의 맞춤법이 뭐였더라 생각할 필요까지 없다. 그 단어들을 고칠 필요도 없다. 당신은 목적을 정했다. 나를 괴롭히는 수다스러운 제이자아가 침묵을 지키는 순간 뭔가에 집중하고 있을 것이다. 그 결과 놀라운 글쓰기가 가능해진다. 제이자아는 그때 등장한다. 이상하게 장편 소설을 집필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면서 그 상황의 주인으로 느낀다. 마음껏 자유로운 글쓰기의 이너게임을 시도해보라. 당신의 끄적임이 멋진 문구를 탄생시킬 수 있다. 명확한 목적을 정하고 현재의 순간에 주의를 집중하고 진행되는 상황에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 다음 자신의 글쓰기를 수정하면서 완벽하게 만든다.
그러다 보면 점점 내 글은 나에게 큰 보상을 가져다 주게 된다. 공로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결국 당신은 글쓰기에 성공하게 되고 그 성공은 인생 전체를 바꿔주게 된다. 쓰잘데기 없는 끄적임이 모여 기발한 아이디어를 탄생시킨다. 모든 부자들은 글쓰기를 했다. 티를 내는 것은 별개 문제다. 내가 쓴 문장을 고치고 고칠 때 성공은 시작된다. 오늘 내가 어떤 최면의 문구를 쓰려 노력하냐가 내일의 성공을 부른다. 성공의 묘약은 바로 여기 있다.